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강래구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영장을 기각했다가 두 번째 받아들였어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검찰의 영장 청구는 좀 성급했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강래구 전 감사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들이 막 공개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판단하에 좀 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증거인멸의 정황에 관련된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그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영장 발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제 영장을 기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증거인멸의 정황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보강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좀 확인을 한 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관련자들이 휴대폰 초기화나 아니면 뭐 휴대폰을 새 걸로 교체를 한다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먹고 사는 연구소에서 PC 하드 같은 게 교체되거나 폐기되거나 하는 그런 정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훨씬 재판부에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라는 판단하에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이번에는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가면서 강정 감사 또 공범들에 대한 혐의를 소명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강정 감사에 대한 구속이 됐다는 건 혐의가 일정 부분은 소명이 됐다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 유무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나 이런 것까지 같이 따지게 됩니다. 적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뭐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됐겠지만 그 전제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만큼은 법원에서는 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래구 전 감사는 뭐 최장 한 20일 정도 이제 구속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런 류의 사건의 첫 번째는 돈이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돈을 마련했나,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서 돈을 조달했다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 이 9,400만 원이 끝인지 아니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이제 이게 첫 번째 돈을 어떻게 만들었나인 거고 두 번째는 이 만든 돈이 어디로 갔나. 그럼 이제 이걸 받은 의원들 혹은 관련자들 어느 정도까지 돈이 갔는지에 관련된 정황이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 누구누구가 관여했나.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았나. 아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두지를 했는지 이제 검찰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이 붙을 것이다.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 전 대표의 소환 조사도 가능할까요? 일단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결국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만큼은 수사의 최종 단계에서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일단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 수사의 시작 단계,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고 조달했던 이제 사람들, 특히 녹취록에 등장했던 인물들 대상으로 지금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중간 단계로 그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 조사가 곧 있을 예정인 것이고 그렇다면 또 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된다면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수사의 최종 단계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모두 모인 증거들을 놓고 진술을 하게 할 방향이 제일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한 번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한 번 일단 조사를 하고 신병 확보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저번에 일단 검찰청에 검찰의 소환 요구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한번 출석하셨죠. 근데 이제 진짜로 검찰에 부를 때 안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안 나가면 더 이상해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최초에 일방적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 이제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향후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때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내가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거를
어찌 보면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방 출두했다는 의견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째 출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세를 대외적으로 좀 비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네. 강내구 씨의 구속이 영향을 또 주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직접적으로 뭐 해당 사건의 관련 피의자가 구속됐으니까 다른 피의자도 구속된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봤을 때 강내구전 감사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그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한 것도 있었지만 네. 그 이후에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이 된다라고 예. 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지금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